다 알겠는데,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고르는 건데요? 가치평가해서 저평가된 주식 찾아서 투자하는 거 알겠는데, 그런 주식을 어떻게 찾냐고요? 대부분 주식 강의 영상 많이들 보시죠? 근데 들을 당시엔 대충 알겠어요. 근데 이걸 적용해서 실제로 주식을 어떻게 찾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주린이 시절에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했는데, 실제로 주식을 찾거나 분석할 때면 난감해지더라고요. 뭐예요? 손흥민 선수 같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축구 관련된 책이랑 영상만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실제로 축구를 잘 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바로 배운 걸 기반으로 이걸 쪼개서 예를 들면 슈팅, 드리블, 스프린트, 전술, 체력 훈련 등과 같이 여러 방면에서 연습을 통해서 실제로 체득을 해야 필드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책을 읽고 강의를 보는 것이 주식시장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확률적으로 지지 않는 게임을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나 전략을 얻게 되는 건데, 근데 뭐예요? 이건 실행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배운 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고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간 공부한 컨셉트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관심 있는 주식을 분석하고 찾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뭐예요? 이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영상이 절대 아니에요. 같이 종목 분석을 어떻게 할지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드는 사례일 뿐이니까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자하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아니에요. 공부하라고 드는 사례예요. 우리가 예전 영상에서 주가는 그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에 장기적으로 수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기업의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기업의 가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관련해서 DDM, Dividend Discount Model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또는 이걸 Gordon's Growth Model이라고 해서 GGM이라고도 불러요. V는 D1을 R-G로 나눈 것. 이게 공식이었죠.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였죠? 기업의 실적,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 이것들이 기업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걸 기업의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주식을 피킹할 때, 주식을 고를 때 구체적으로 바꾸면 뭐예요? 네, 성장성이 큰 미래 산업에 속한 기업들 중에 실적이 좋거나 혹은 가시적인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기업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미래 산업에 속한 기업들 대부분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성장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반대로 현재 시점에서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 크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성장성이 큰 미래 산업이나 섹터에는 뭐가 있어요? 요즘 핫한 AI, 인공지능이죠. 또는 양자 컴퓨터, 아니면 소형 모듈 원전 등등이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늘 신약이라는 미래 성장성을 먹고 사는 주식이죠. 또는 이게 융합돼서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바로 챗 GPT와 같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소프트 기업도 있고요.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오픈 AI, 아니면 인공지능을 하드웨어 관점에서 가능하게 해주는 기업들도 있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 아니면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로보택시 사업을 하겠다는 테슬라. 사실 테슬라는 전기차로 유명하지만 자율주행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자동차 하드웨어도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죠. 이렇게 딱 잘라서 기업의 특성을 자를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미래의 성장성이 큰 산업 중 하나인 AI에 속한 기업을 사례로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팔란티어라는 회사입니다. 팔란티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장 현장에서 전쟁 지역까지 AI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즉,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 좋은 기업이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효율적인 기업. 근데 기업이 효율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평가한다? 바로 듀펑 방정식을 활용해서 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해 볼 수 있다고 했죠. 네, ROE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의 효율성은 수익성, 운영 효율성, 재무 레버리지의 함수라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팔란티어가 효율적인지 확인해 보시죠. 네, 팔란티어의 정보인데요. 여기 보시면 ROE가 있죠. 12.41%.
이게 높은지 낮은지 확인해 보기에 앞서서 실적도 좀 확인해 볼게요. 23년 기준으로 매출 3조 1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57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2,940억 정도고요. 자산 규모로 보자면은 약 6조 3,300억 원, 그리고 자본은 4조 9,850억 원 정도예요. 근데 ROE 12.41%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다, 낮다는 개념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팔란티어랑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는 다른 기업과 비교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예전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투자했던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ROE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1.6%. 마이너스예요. ROE 관점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물론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을게요. 게다가 팔란티어의 ROE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년 증가하고 있죠. 성장성도 증가하고 있는데 기업의 효율성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좋은 기업일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좋은 기업이니까 그냥 사면 돼요? 안 되죠. 팔란티어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고민을 해봐야죠. 지금 주가는 얼마예요? 네, 지금 주가는 약 80.7달러인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약 257조 원입니다. 근데 현재 실적은 어때요? 최근 12개월간 집계한 기준이고요. 매출이 하나로 약 3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하나로 약 5,110억 원, 당기순이익은 하나로 약 6,671억 원이에요. 근데 이게 작년 대비 성장률은 어때요? 23년 대비 TTM 기준 영업이익이 약 326%, 그리고 순이익은 약 174%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엄청나지 않아요? 근데 팔란티어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DDM, 그 GGM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뭐예요? 성장률이 내년에도 비슷한 가정으로 써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예요? 이 성장률이 너무 높아서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보통 할인율은 기업의 와악이라고 표현하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쓰는데 보통의 기업은 약 12%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모 자체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저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참고로 왁은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DDM 공식을 쓸 수가 없는데 그냥 포기해요? 아니죠. 차선책은 뭐예요? 바로 일전에 말씀드린 Relative Approach, 바로 상대적 평가법이죠. 기본적으로 동종업계에서 받고 있는 주식의 멀티플, 주가 배스를 활용해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거죠.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들끼리 이런 기업을 피어 그룹이라고 하죠. 그 기업들의 주가와 실적을 함께 비교해보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 PER, Price Earnings Ratio가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주가 수익 비율, 멀티플이라고도 부르죠. 즉, 버는 돈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에 평가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동네 빵집을 예로 들면 연간 1억 버는 빵집이 최근에 10억에 팔렸대요. 그럼 뭐예요? PER 10배라는 거예요. 팔란티어의 포워드 PE가 TTM 기준으로 약 167배 정도 되네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탓이겠죠. 근데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요? 팔란티어의 피어 그룹 회사, 즉 비슷한 회사의 경우도 볼게요. 아까 언급한 스노우플레이크의 포워드 PE는 약 182배 정도예요. 최근에 팔란티어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보다는 어떻다? 적어도 비싸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팔란티어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스노우플레이크의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 적어도 둘 중에는 팔란티어가 좀 더 나아 보인다. 정리한 뭐예요? 투자 대상을 고를 때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 중에 실적이 좋거나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기업을 고르자. 이런 후보군을 대상으로 듀퐁 방정식을 활용해서 실제 그 기업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판단해보고 효율적인 기업이라면 DDM 혹은 GGM 같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추정해보거나
아니면 상대적 접근법을 통해서 기업이 고평가, 저평가인지 판단한다. 이런 컨셉을 팔란티어와 스노우플레이크 사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 굳이 둘 중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 팔란티어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종목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 함께 연습한 방식으로 주가의 적정 가치를 구해보거나 아니면 이 주식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판단해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만 사면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에서 좀 더 이기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국내 정치는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주식시장이 쉽지 않잖아요. 최근에 홍춘옥 박사님이 유튜브에 올리신 영상 보면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한국 시장에서만 투자해본 투자자분들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미국 주식을 일부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무에서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비체계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미래의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 중에 실적이 좋거나 혹은 실적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기업들을 찾는다. 이런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듀폰 방정식을 활용해서 실제로 그 기업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판단해보고 효율적인 기업이라면 DDM과 같은 DCF 모델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추정해보거나 또는 상대적 접근법을 통해서 기업이 저평가, 고평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보고 투자에 임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게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 추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접근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연습해 보는지 언급한 예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들으면 약간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참을성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확률 게임을 하다 보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확률은 결국엔 자연법칙에 수렴하잖아요. 가격도 결국엔 가치에 수렴하게 됩니다. 시장을 알고 나를 알면 뭐예요? 네, 시장에서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이기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니까 남들보다 하는 노력보다 조금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1대1 코칭, 컨설팅 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상은 무료로 제공되고요. 다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태평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